자, 많은 영웅들이 이 W 페스타 개최를 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그 메시지도 보내주셨는데요. 2대1이 이 기사에도 잘 실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검색해 보시고 꼭 기사들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노력하고 일상을 참아주신 많은 분들, 그래서 견딜 수 있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 저희 함께 할 수 있었는데요.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일, 뭐 평범해 보여도 가치 있는 일상에 모여서 결국 국난 극복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의 입을 통해서 듣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모쪼록 용기 내시고 이 지친 일상에 활력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이제 두 번째 세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션은 To be hero, 낯섦이 익숙함이 되기까지를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꼭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왕래가 잘 이루어져서 잘 닦여진 길이 있는가 하면 잡초가 무성한 뭐 인적 드문 길 이런 게 있는데 누군가는 안정적인 길을 택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도전의 길을 잡기도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최초의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낯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가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해서 길라잡이를 해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영웅이라고 붙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님을 사회자로 다나주단 다나 대표님, 그리고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자 플러스 사이즈 쇼핑몰이죠, 66100의 김지양 대표님, 마지막으로 오성훈 널스노트 대표님, 그리고 가수 션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셔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의 진행을 맡았습니다.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웅이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살짝 좀 머쓱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말 영웅이 맞지만 저는 새로운 길을 간 건 맞습니다만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길을 개척한 것이거든요. 이번 세션의 키워드와는 맞지만 살짝 좀 부끄러웠습니다. 자기소개 잠깐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다나주단 대표 다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지양님. 네, 안녕하세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자 플러스 사이즈 패션 컬처 매거진 66100 대표, 동일한 이름의 여성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성훈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호사이자 이제 간호사의 업무 능력을 향상하는 플랫폼인 널스노트를 개발하고 있는 오성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가수 션님. 네,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 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미소는 여전하시네요. 예, 이번 세션의 키워드는 도전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청년 창업을 돕는 정책을 펼치는 등 청년들의 도전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여전히 청년들의 꿈 제1위는 공무원인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많은데요. 그만큼 남들이 걸어온 길을 걷지 않고 새로운 길에 도전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부 남들이 걸어온 길을 걷지 않으시고 새로운 길에 과감히 도전하신 분들이고 또 성공을 달리고 계신 분들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성우 일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 방송 활동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남들과는 다른 일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다나님부터 션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에 제가 여러 가지 도전했던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계기는
은총이라는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는 6개의 희귀 난치병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그래서 아빠가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넓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다가 철인 3종 경기를 도전하기 시작해요. 아이를 데리고. 그래서 아이를 보트에 태우고 수영을 하고 아이를 트레일러에 태워갖고 자전거를 타고 아이를 휠체어에 태우고 밀고 달리기를 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는 제가 어떻게 같이 응원해 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저도 같이 철인 3종 경기를 도전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은총이를 보다 보니까 더 많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 그래서 그 병원을 짓고자 10,000원의 기적 캠페인을 만들고 저 또한 철인 3종 경기 외에 수많은 마라톤을 달렸고요. 그래서 실제로 2016년 4월 28일 날 대한민국 첫 번째 어린이 재활병원이 지어졌어요. 네. 지금 그래서 매일마다 한 500명 정도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아,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그 병원이 지어지겠죠? 그 병원이 지어진 걸 보고 정부에서 네. 이런 병원이 필요하다는 걸 더 알게 됐고 그래서 지금 4개 정도 전국적으로 짓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또 정혜영 씨와의 결혼이 또 션식의 굉장히 큰 계기였다고 또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된 션의 나눔의 시작은 정혜영 씨와의 결혼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거를 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걸 가르칠 수 없고요. 행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할 때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것 같고요. 저의 결혼식 날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고요. 그래서 결혼 다음 날 제 아내에게 다가가서 혜영아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결혼했으니까 그 행복을 우리만 쥐고 살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손을 펴서 이웃과 나누면서 더 큰 행복을 가지고 살자. 그렇게 제안을 했고 제 아내가 너무나 흔쾌히 그러자고 그랬고요. 그래서 결혼한 다음 날부터 매일마다 10,000원씩 1년 동안 모아서 매년 저희 결혼 기념일마다 그 돈을 가지고 서울 청량리에 있는 바포라는 곳에 찾아가서 나누고 있습니다. 참 역시 대한민국 모든 유부남의 적이에요. 션 씨. 반대로 많은 여성분들의 로망이라고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요. 네. 로망이죠, 유부남들의 적, 션 씨. 하지만 꾸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네. 영원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나님의 계기도 궁금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학부는 중국어예요. 중국어 전공을 나와서 졸업 후에 바로 카지노에 취직을 해서 딜러 일도 하고 사무직도 하다가 아무래도 패션과는 조금 거리가 있네요. 아예 멀었죠. 중국어를 전공했으니까. 그래서 카지노 특성상 3교대여서 굉장히 시간적 여유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행을 다니면서 한복을 맞춰 입고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 군데 이렇게 입고 다니다 보니까 어떤 한복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라든지 그런 글로벌적인 시장성도 좀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됐어요. 자연스럽게 이게 사업적으로 확장이 되더라고요, 관심이. 그래서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온라인으로 한복 대여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조금 수익이 회사의 수익을 뛰어넘고 오프라인으로 확장을 해서 이제 이 한복에 대한 뭔가 시장성은 확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내가 만들고 싶은 한복을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를 만들자라고 해서 전통을 기반으로 하되 또 환경적으로 무해하고 이 사람과 전통 환경이 선순환 구조를 그리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다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휴가로 해외여행 갈 때마다 한복을 입었다고. 사실 한복이 그렇게 막 편한 옷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좀 눈길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실루엣도 좀 특이하기도 하고 부피도 좀 있고 하니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었죠. 여기 보니까 여기 관종기가 있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쓰셨어요. 아니 제가 뭐 쓴 게 아니라 외국에서 한복을 입고 있자 관심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 뭐 이렇게 그렇죠. 본인이 직접 쓰셨거든요. 요거 얘기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예쁜 옷을 입고 다니니까 젊은 여자애가 관심이 얼마나 쏟아지겠어요. 그래서 사진도 같이 찍고 혹시 그 옷은 뭐 어느 나라의 옷이냐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예. 좀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문화권에서는 잘 네. 모르는데 네, 네. 예쁘니까 네, 관심이 네. 아무래도 가겠죠. 맞아요. 예. 기모노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그때마다 음. 이런 한국의 옷이다라고 알려드리기도 어떻게 보면은 하고 이게 홍보 대사가 되셨네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예요. 예, 뭐 어떻게든 뭐 서울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잘 됐으니까 예, 다나님의 계기였고요. 자, 우리 오성훈 대표님의 계기, 굉장히 흡족하게 웃고 계시는데 예, 한복 좋아하세요? 아, 네, 남성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아직 없다고 하셔서 좀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아, 또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좀 얘기가 갔네요. 자, 우리 오성훈님의 계기도 궁금합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가게 된 계기, 어떤 계기였을까요? 아, 네, 일단 저는 이제 오늘 간호사로 아마 초대되어서 왔는데 이제 간호사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여성분들이 뭐 수치적으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남성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지금 뭐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사실 전 도전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물론 뭐 주변 뭐 그때 당시 할아버지라든지 아버지는 굉장히 큰 반대를 하셨었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왜 특히 제가 문과를 나왔었는데 왜 남자의 예. 문과인데 왜 간호학과를 가냐? 뭐 이런 아. 식으로 사실 뭐 말이 많았었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저는 하나의 이제 인생의 모토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러니까 간호라는 게 뭐랄까요? 내가 하는 행위로 인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재정적으로도 뭐 월급을 받으면서 이런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 큰 의미와 여러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성임에도 간호사의 일을 했지만 어느 날 이제 동기가 수액을 맞으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간호사들 이렇게 환자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하지만 간호사를 도대체 누가 간호해 줄까라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글과 이제 웹툰으로 그게 발전하면서 많은 간호사분들이나 많은 국민분들이 좀 공감을 해주셨고 나아가서는 사실 웹툰으로만 간호사들의 업무를 돕거나 실질적인 무언가를 제공해드릴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 1년 반 정도 전에 간호사들의 실제 업무 효율화를 돕는 그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는 널스노트라는 네.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간호사 업무를 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 간호사 업무를 돕는 일을 하시는 거죠, 정확히는. 그렇죠. 네, 지금은 간호사를 간호하는 간호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간호사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를 또 어떻게 보면은 네, 맞습니다. 반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김지양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사실 저는 뭐 모델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지만 어렸을 때부터 모델이 되고 싶었다거나 뭐 패션에 관심이 있었다거나 뭐 이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하고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약간의 관종기 있기는 했지만 예. 대학에서는 외식조리학을 전공했고요. 근데 네. 예,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게 전공이랑 지금 하는 일이 다 그쵸. 가지각색인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우리 현 씨는 무슨 전공하셨어요? 궁금해요. 저는 전공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 지금 다 달라요. 아니 예. 그래서 전 참고로 미술 전공. 예, 놀랍죠? 저도 놀랍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하다가 그 권고사직을 당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에. 아니 어쩌다가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일을 오래 하겠다 말 안 하겠다는 게 이제 보였던 거죠. 저도 뭔가 이거 자체가 엄청 뭐 내 인생의 목표고 이렇지는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러던 차에 그러니까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하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 시즌 1이 시작할 때였어요. 네. 그래서 그 광고가 계속 나오는데 저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다가 2차까지 갔는데 그 비키니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비키니 심사에서 떨어지고 근데 약간 미련이 남더라고요. 좀 더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해외에 있는 에이전시를 찾다가 네네.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풀 피규어드 패션 위크에서 데뷔를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돌아와서 뭐 제가 한 번 나갈 때마다 이제 개인 사비로 쓰는 비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이면 뭘 할 수 있을까? 같이 행복하고 싶은데 나 혼자 뭔가 커리어를 쌓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이제 아마 동양에서 그 프린트된 잡지로는 저희 잡지가 최초일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플러스 사이즈 패션 컬처 매거진을 네, 창간을 하게 됐고 네, 동명의 쇼핑몰을 운영하게 되고 있습니다. 창간까지. 네. 처음 시작은 외식에서 외식 전공을 했지만 네.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에 지원을 했다가 해외까지 나가셨다가 직접 네. 잡지까지 창간하신 와 정말 추진력이 어마어마하세요, 김지영 씨. 그래서 지금 요새 골골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골골거리신다. 예. 근데 도전은 항상 어려움이 따르는 법이거든요. 이 현재는 다들 어느 정도 자리를 다 잡고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한번 이 돌아오세요. 본인의 이 지나왔던 길 벌써 뭐 표정이 안 좋으시잖아요. 우리 오사훈 씨 같은 경우는 이 지나왔던 길을 돌아보면 그 길이 절대 순탄치만은 않았을 겁니다. 이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성우가 되고 2년 전속을 하게 되거든요. 2년 전속 방송국에 소속되는 그 시간을 지나서 이제 프리랜서가 딱 되면은 그때부터는 개인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소속사가 없는 개인 사업자, 이제 연예인이 되는 건데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영업을 해서 이제 뭐 방송국이나 녹음실을 소위 말해서 뚫어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굉장히 성우가 빨리 됐었거든요. 당시에 23살 가장 최연소로 성우가 됐었기 때문에 전혀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없었어요. 뭐 선배님들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뭐 녹음실에 가서 뭐 어떻게 샘플을 돌려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고 선배님들처럼 저렇게 막 살갑게 아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할 자신도 사실은 없었고 그래서 근데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고 또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제가 이제 가장이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었어야 했거든요. 그렇게 깨지면서 방송 활동을 지방 방송국 리포터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일당 아직도 기억나네요. 15만 원. 방송국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하면서부터 또 이제 각종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성우는 전문 집단인데 뭐 이건 절대 뭐 직업의 비하가 아닙니다. 뭐 리포터를 하느냐, 뭐 성우의 망신이다, 뭐 이런 일부의 뭐 비하하는 의견도 있었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소위 말하는 말도 안 되는 뭐 루머라던가 비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비난이라던가 진짜 비난을 위한 비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또 이겨 나가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나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몸으로 부닥치면서 모든 걸 배웠어요. 한복의 기본부터 시작해서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매 한 2년 동안은 당일치기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배웠어요. 그렇게 배우고 또 지금은 대학원 진학해서 그렇게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식들을 쌓고 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와서 어떻게 저희의 한복을 좀 잘 알리게 됐어요. 대중적으로. 네. 말씀하셔도 돼요. 네네네. 예. 블랙핑크 분들이 멋있게 예. 입어주셔가지고 예, 굉장히 네. 이슈가 되셨죠. 네네, 한복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올라갔고요. 그 관심이 올라간 만큼 비난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형태의 한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인터뷰를 진짜 해명 아닌 해명처럼 왜냐하면 너무 기모노 같다, 외색이 짙다, 혹은 문양이 너무 그렇다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설명을 좀 했죠. 사실은 이것은 저는 전통 복식을 기반으로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었던 한복은 도포라든지 두루마기 전통 복식을 모티브로 하고 또 문양도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 중인 궁중보자기 유물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그런 옷인데 이제 아직 사람들이 많이 낯서니까 한복에 대한 고정관념이 좀 많아요. 한복은 단아해야 되고 또 특별한 날에 입어야 되고 노출이 있으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복도 패션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고정관념을 조금 탈피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고 싶어요. 사실은 그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네네. 네, 그리고 관종의 미덕이죠, 그게. 네, 관종은 그래야 됩니다. 예, 저도 사실은 최근에 좀 어이없는 일이 좀 있었는데 그런 마인드로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풀보다는 사실은 악플이 낫다. 한복이 그렇습니다. 또 언제 그렇게 관심을 받아보겠어요. 즐기고 있어요. 네, 즐겨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자 우리 김지향 씨 어떠셨어요? 할 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떤 게 힘들었냐고 얘기하시면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몸으로 어딜 나와서 예쁘다고 하느냐부터 우리나라가 시작해서. 약간 모델이라 함은 좀 딱 정형화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래야만 한다. 네. 보통 생각하시는 모델의 어떤 그런 그 스탠다드가 있잖아요. 네. 뭐 키가 크고 뭐 아주 마르고 그리고 뭐 패션쇼에 서고. 근데 뭐 그런 어떤 정형화된 틀을 걷지 않았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뭐랄까 뭐 좋은 관심, 나쁜 관심 뭐 이런 것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갔을 때도 그 시장이 되게 좁아서 사실은 좀 많이 고생을 했었어요.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서는 제가 가장 작은 사이즈거든요. 플러스 사이즈 모델 중에. 그래서 원래 처음 데뷔했던 패션쇼에 7개가 부킹이 됐는데 2개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왜냐고 물어봤더니 그 브랜드의 가장 작은 사이즈가 저한테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쇼에 서지 못했던 적도 있었고, 근데 이제 다 반대로 서울에 돌아와서는 이제 제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뭐 예를 들면 광고라든지 뭐 무슨 의류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계약이 됐다가 취소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될 일은 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네. 네. 그래서 지금 만들어 버리시고 네. 또 요즘은 또 분위기가 살짝 달라지고 있잖아요. 뭐 그렇죠. 요즘 다양성, 외모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요즘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사회 인식 이런 것들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 김지향 씨가 어려움을 말씀하실 때 너무 담담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사실은 조금 뭉클하기도 해요. 예, 그동안 전 사실은 김지향 씨 SNS를 그동안 많이 봤거든요. 팬입니다. SNS를 보면서 이게 많은 그 아픔을 토로하시는 걸 사실은 많이 봤었어요. 네. 그래서 좀 공감도 되고 좀 이 자리에서 많이 하시지 못하는 말씀도 있으신 것 같아서 예, 많이 공감되고 응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오성훈 대표님. 네. 뭐 저는 이제 아까 처음에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남성 간호사다 보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뭐 수술 부위를 이렇게 제가 뭐 직접 뭐 간호를 못 한다든지 아니면 좀 이제 어린 거나 이제 좀 여성 환자분이 오시면 남성 간호사는 그냥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사실 뭐 저는 힘들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계속 그런 걸 물어보시기도 하고 걱정도 해주시기도 해서 저도 그런 상황이 조금 안타까운, 왜냐하면 사실 의료인으로서 다가가는 건데 의사가 다가가서 무언가를 할 때는 뭐 그런 반응이 없지만 이제 아무래도 간호사는 아직 여성에 대한 인식이 좀 많고 그리고 실제로 케이스들도 아직 많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건 아직 조금 어려웠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실제 저희가 창업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간호사에서 창업을 한다라는 건 사실 아예 다른 분야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IT를 전공한 것도 아니라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막 두드려 가지고 뭐 이것 좀 알려주세요 할 정도로 전 찾아다니면서 배웠었고,
지금 이 자리에 사실 널스노트 팀원분들이 와 계시거든요. 그래요? 어디 네.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팀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일단 지금은 6명 정도 됩니다. 그럼 다 오신 거네요 오늘? 네, 저희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하고 싶어가지고. 네네. 왜냐면 다 같이 너무 사실 라면 정신으로 버텼거든요. 저희는 헝그리 정신으로. 정말 뭐 월에 진짜 딱 숨만 쉬면 나갈 정도의 비용만 지급하고도 지금까지 버텨준 팀원들이 있어서 네네.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우리 기왕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팀원분들께 고마운 마음 좀 표현 좀 해주세요. 사실 어제도 제가 그런 말을 좀 했었거든요. 제가 뭐 대표라고 해서 김태호 PD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어디 기사가 나가거나 뭐 널스노트에는 뭐 연관 검색어가 뭐 제 이름이 나갈 때가 많은데, 사실 저는 팀원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직 막 이렇다 할 무언가를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크고, 그래서 이 비즈니스도 잘 되고 이 비즈니스가 나아가서 사회에도 큰 임팩트를 줘서 여러 가지 팀원들도 좀 행복하게 지내고 정말 저희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간호사분들도 이제 행복하면 좋겠다 싶어서 끝까지 저희가 꼭 잘 될 때까지는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팀원분들 어떻게 좀 전나요? 대표님의 마음? 유난히 한 분이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예, 한 분이 굉장히 잘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우성훈 대표님. 우리 시험님은 그동안 항상 뭔가 미디어에 비춰지는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좋고 항상 아름답고 밝고 아이들과 항상 이렇게 즐거운 모습, 행복한 모습만 이렇게 그동안 미디어에 비춰졌기 때문에 힘드신 점이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뭔가 하늘에서 뭔가 이게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만 저희에게 인간다움을 좀 보여주세요. 인간이라는 증명을 좀 부탁드려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힘든 적이.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 성격적,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도 분명 하루를 지나면서도 여러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힘든 일도 있을 테고 좋은 일도 있을 테고. 근데 저는 힘든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감사한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힘든 일이 되게 작게 보여요. 그냥 아주 쉽게 아이 4명 키우잖아요. 아이가 4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강연 때 가장 처음 듣는 질문이 아이 키우는데 힘드시죠? 그니까요. 보통 아이 4명을 도우미분도 없이 그냥 저하고 제 아내 둘이서 모두 해갖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의 대답은 이래요. 행복하다고.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행복한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이 4명 키우는데 24시간 그 행복을 누리기에도 참 모자르더라고요. 또 반대로 조금 돌려서 보면은 아이들 키우는 거 힘들어 하는데도 24시간이 참 모자른 것 같아요. 선택할 수 있어서 저는 그 행복에 집중하기로 선택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해오는 많은 나눔이나 아니 딱 힙합 가수가 기부한다. 그 두 개가 너무 안 어울려 보이잖아요. 예, 좀 안 어울리긴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좀 많이 아마 처음에 션이 정혜원과 결혼하고 그리고 뭐 기부를 시작했다라는 그 어떤 뭐 기사나 많은 분들이 접했을 때 좀 이상하게 보셨 분들도 꽤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왜 저렇게 안 어울리는 행동을 하지? 그냥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항상 그 나눔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결혼하고 나서 너무 행복해서 그걸 나누고자 그 행복을 나누고자 시작한 작은 나눔이 그렇게 이제 진행됐던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정말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시간적인 거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또 그리고 약간만 돌리면 너무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더 많이 자꾸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했던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은총이를 돕기 위해 이제 같이 뛰어주자.
근데 우리 가정에도 충실해야 되잖아요. 저희 아이가 그때 이제 막내가 막 1살이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3명의 아이를 같이 데리고 뛰자. 그렇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게 가장 조금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거.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가정과 제가 또 해야 될 나눔과 그걸 어떻게 잘 배분할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배분 과정에서 조금 힘들었던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 재활병원 짓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제가 많은 걸 했기 때문에 왜 나눔인데 육체적인 어떤 게 그렇게 많이 따라왔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직접 뭐 벽돌이라도 나르셨나요? 그거 이상의 거. 예. 10,000원의 기적이라는 거는요. 이제 그 어린이 재활병원이 짓는데 처음 예산이 320억이었어요. 와, 예. 그래서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잖아요. 예, 큰 금액이네요. 네, 그걸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우리 부부가 하루에 10,000원, 1년 동안 모으면 365만 원. 그런 마음이 10,000개가 모이면 365억. 그러면 10,000원 하루에 기부할 사람 10,000명을 모으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10,000원의 기적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려야 되니까 또 만약에 알리려면 돈이 들잖아요. 캠페인이니까. 네네. 그래서 가장 돈이 안 드는 방법. 몸으로 때우자. 그래서 SNS에 제가 2013년 1월 1일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제가 1년 동안 달리기와 자전거로 10,000km를 완주해 보겠습니다. 1년 동안 10,000km. 하루에 27.3km예요. 그거를 365일을 뛰는 건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10,000km를 다 뛴다면 제가 뛰는 1km당 하루에 1km당 10,000원씩 기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10,000원의 기적에 동참해 주세요. 그래서 1년 동안 10,000km를 뛰고 1억을 다 기부했고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주셨고,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병원이 지어졌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이렇게 믿음을 끌어내고자 제가 직접 육체적으로 했던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려움이지 않을까.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 행복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게 힘듦으로 저에게 다가오지 않고 행복으로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예. 여기 오늘 기사 제목 나왔습니다. 현 씨는 천사였어요. 아니 정말 뭔가 여기가 실내가 샤 하면서 정화가 되는 그런 느낌 여러분 못 느끼셨나요? 와 정말 어떻게 되신 겁니까? 인간다움을 저는 사실은 뭔가 좀 현 씨가 좀 너무 화가 났어요. 뭐 내지는 좀 이런 부분은 좀 뭐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런 거를 좀 바랬거든요. 기자님들도 관계자분들도 그런 걸 좀 바라셨죠? 아닌가요? 저만 그랬나요? 저만 쓰레기인가요? 예? 그랬는데 현 씨는 정말 천사시네요. 아니요. 예. 정말 우리 모든 대한민국 여성들의 로망이신 것 같습니다. 예. 자꾸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아니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예, 지금 네. 다른 분들은 괜히 또 이제 막 고충 얘기 안 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좋은 얘기만 해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가감 없이 다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또 지나가셨더라도 내가 이거 얘기 더 해야 되는데 싶으면 손 들고 말씀하셔도 돼요. 예, 시간 많이 남아 있거든요. 자, 저희는 여기 있는 시간을 다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밥값 하는 거예요, 오늘. 자, 코로나 바이러스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저희도 지금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뭐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행사 관계상 다른 분들은 모두 착용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또 어디를 가든 QR 코드 뭐 이제 뭐 개인의 신상 또 정보 등록 모두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인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도전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새로운 정말 뭐 언택트 행사를 진행을 며칠간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행사였는데 관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이제 중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는 뭐 몇천 명의 관중분들이 막 이제 환호성을 뭐 채팅으로 와 하고 계신데 또 딜레이가 있어요. 또 중계는 또 딜레이가 있고 여기서는 폭죽이 터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또 채팅창에서는 한 몇 초 후에 폭죽이 터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지 이 현장의 분위기도 살리고 나도 이 텐션을 놓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할까. 이게 참 힘든 저한테도 굉장히 큰 도전이었는데 자, 이 코로나 시대에 각자 이 개척하신 분야에서 또 어떻게 또 이제 극복을 하고 계신지 참 그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나님은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네, 사실 지금 패션 업계가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대자본을 가지고 있는 곳 같은 경우는 FW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그러고 있지만 작은 곳들은 돈이 많이 드니까 FW는 아예 패스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의류라는 게 진짜 필요에 의해서 입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건 뭐 기분 전환을 위해서 쇼핑도 하고 네, 어디 그렇죠. 네, 나들이를 간다든지 여행을 갈 때도 많이 입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게 모두 막혀버리니까 아예 수요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네네. 이게 뭔가 면접 같은 것도 언택트로 보잖아요. 근데 면접을 가는데 언택트 면접을 하는데 이렇게 상반신만 보이니까 바지는 그냥 트렁크를 입고 위에만 이렇게 정장을 입고 이렇게 면접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예, 참 코로나 시대에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이 아무래도 다나님은 네. 더 타격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집에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런 집에서 그리고 집 근처에서 조금 즐길 수 있는 그런 의류를 포함한 문화거리들을 조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게 빨리 풀리면 사실 제일 좋죠. 가장 좋은 건 빨리 맞아요. 이 사태가 해결이 되는 것. 하지만 이제 준비하시는 건 잠옷, 뭐 홈웨어 이런 것들. 예,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지향 씨는 어때요? 저희는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저희 아무래도 제가- 다나님이랑 좀 그쵸. 비슷한 상황이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분야가 다들 비슷하다 보니까 옷 사입을 돈으로 맛있는 거 사드시나 봐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모로 힘든 점이 있는데 아마 그 저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브랜드가 그랬을 텐데 지난 여름 초여름에 그 저희 물류센터에 화재 사고가 났었어요. 네, 그래서 아유, 제가 빤스 장사, 브라자 장사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네네. 저희 주력 품목이 이제 팬티하고 브라렛인데 네네. 전량이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아, 피해가 컸겠는데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복구해서 신상을 내는데 한 4개월 정도 걸렸고 네. 지금 팬티는 나와 있는데 브라렛은 다음 달 초 중순 정도에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예. 사실은 뭐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었던 게 이게 그 회수가 안 되니까. 아. 네, 그래서 더 이 제품 출시를 하는데 예. 시간이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아, 저 지금 사야 되는데 제 조만간 몇 장 주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사이즈 넉넉하죠? 아, 그럼요. 6번 사이즈까지 취급합니다. 네. 아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도 이제 팬티나 브라렛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 품목이니까 네, 그쵸. 아무래도 좀 더 소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대하고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 해가지고 남성분들 죄송해요. 예, 죄송합니다. 자, 우리 션 씨는 네. 예, 이렇게 어떻게 타개할 게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희망의 메시지라도 좀 주시죠. 네. 뭔가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 사태 이후로 저에게도 어떻게 보면 타격이 되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1월부터 강연이 쭉 잡혀 있었고 해외 강연도 있었고 또 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준비하던 맞아요. 다른 것들. 제가 근데
제가 본업을 잠깐 깜빡했어요. 아니 본업이 천사신 줄 알았어요. 본업이 가수시죠. 어머 죄송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뭐 처음 한두 달은 다 취소가 되고 뭐 미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게 계속 장기화되면서 이 모든 게 계속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이게 계속 취소돼 버리다 보니까 또 제가 이제 뭐 나눔 관련해 갖고 준비하던 행사도 같이 모이는 게 다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미루다가 아 이건 안 되나 보다 하다가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에게 더 많이 허락된 시간들 그리고 아이들은 또 학교를 못 가고 막 이렇게 된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빨리 뭔가 전환이 필요하더라고요. 아니면 그 취소된 강연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또 공연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뭐 막 이러다 보면은 끝이 없을 것 같고 아이들은 학교를 못 가고 뭐 이러니까요. 그래서 좀 빨리 전환을 해서 그러면은 원래 이제 준비됐던 뭐 강연하고 공연은 제가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준비돼 있던 기부 이제 런이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모일 수 없을 때 그래서 빨리 버추얼 런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할지 왜 다 모여서 달리는 거는 좋은데 참가비를 내고 내가 집에서 그냥 혼자서 따로 달릴 거면 뭐 타러 굳이 참가를 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설득하고 또 그만큼의 리워드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버추얼런으로 모든 걸 바꿔가면서 지금 11월에도 2가지 버추얼런을 준비 중이에요. 해외에 있는 아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해외 아이들 돕기에서 하나 하고 또 인순이 선배님이 하시고 계시는 해밀학교 거기 돕기 위해서 또 약간 뮤직 관련된 기부 버추얼 기부런을 준비 중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코로나 사태로 막힌 문을 그걸 뚫고 갈 수 없을 때는 약간 돌아서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빨리 캐치하고 지금 돌아서 가는 그 방법을 습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본인의 주머니가 좀 얼어붙게 되면 네. 후원을 하는 그 손은 사실 더 얼어붙게 가장 되잖아요. 빨리. 아마 예.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후원하는 거는 이거는 그 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지면은 가장 먼저 쳐내는 게 네. 기부, 후원 이런 것 참 같아요. 안타까운 예, 얘기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현실이지만 우리가 돕는 그 누구는 지금 더 어려운 거죠. 네. 우리보다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혹시 똑같이 돕지는 못할지라도 그걸 약간은 줄이더라도 그 끈은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끈은 계속 가지고 가야 나중에 이 사태가 다 해결이 돼도 코로나 사태가 해결이 돼도 누군가 계속 도울 사람이 있을 테고 근데 만약에 이 선에서 그 끈을 놓아버리면은 그 후에는 어쩌면은 그 상대조차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끈은 얇게라도 계속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한번 좀 더 다잡게 되는 말씀이에요. 끈을 꼭 놓지 말아달라는 우리 션 씨의 당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오성훈 대표님은 사실은 극복이라고 제가 저희 편견일 수도 있겠는데 간호 관련이다 보니까 이번이 어떻게 보면은 좀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극복의 기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어떠셨어요? 일단 뭐 객관적으로도 사실 이제 의료 인력들에 대한 뭐 비대면 교육이라든지 이제 업무 효율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지고 있어서 이제 뭐 객관적으로도 맞는 말씀이시고 근데 사실 저는 그걸 뭐 기회라고 생각하거나 뭐 위기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사실 저희 같이 왔던 팀원들이랑 사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화가 걸려온 거죠. 전화가 어디서 걸려왔냐면 이제 경북 청도에 있는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중앙사고수습본부인가? 일단 처음에는 그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이제 그 전화가 온 이유가
제가 이제 뭐 회사도 운영하고 있고 그때 당시 신혼 저희 5개월 차였는데 그 8, 900명대까지 아까 그 김호랑 교수님께서 늘어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전 그걸 보고 못 참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있었고 회사 팀원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 미팅이라든지 뭐 계약들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단 환자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나아가서는 제가 이제 간호사를 간호하는 간호사인데 간호사분들이 뭐 인력이라든지 뭐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너무 저한테 메시지도 많이 오고 사연들이 많이 들어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아무도 모르게 그냥 지원서를 넣어버렸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청도 대남병원이라고 네네. 한창 가장 심각했을 때 가장 많은 확진자가 아. 나왔던 이제 폐쇄 정신과 병원에 제가 네네. 발령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아내한테도 떠나기 전 그 전날 밤 10시에 말을 했고 너무했네요, 그건. 네,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지금도 예. 아내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처음에는 말을 잃더라고요. 그렇죠. 네, 말을 잃고 이거 몰래 카메라냐 뭐 이런 식으로 아, 제가 맨날 가겠다 뭐 장난스럽게 좀 떠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진짜 지원할지 몰랐었고 그래서 이제 실제 저는 이제 코로나를 통해 제 뭐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제 인생의 사실 전환점을 맞이했던 그런 계기였고 그렇게 이제 갔을 때 사실 청도 대남병원은 정말 아비규환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뭐 곳곳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고 뭐 이들이 뭐 제가 뭐 간호를 하려고 할 때 물려고 한다든지 뭐 위협한다든지 그런 일들도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상황에 있는 간호사분들을 또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네. 하면서 저는 계속 인사이트를 얻어가면서 멤모를 못하지만 기억해서 바로 또 그런 걸 적어서 간호사분을 돕기 위해서 이거 필요하다라고 그 인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사실 이제 그 간호사를 간호하는 프로젝트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간호사를 돕는 이런 캠페인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코로나 시대를 좀 그렇게 극복을 좀 하려고 노력을 네.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짧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절대 짧은 일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일이 있으셨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을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것조차 죄송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오성훈 대표님한테는 그게 사업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네네. 그 상황을 기회로 이용하지 않고 남들을 위해서 그 기회를 봉사로 하신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영웅이시네요, 정말. 아닙니다. 예, 이 영웅은 자리에 이제 아닙니다. 모실 만한 자격이 정말 충분하신 분이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예. 정말 진짜 짧은 말씀이지만 진심이 느껴졌고 너무 감사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오늘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되 스스로를 철저히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부딪히고 깨지고 할 때 제 스승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너를 객관화해서 너를 스스로 이성적으로 봤을 때 네가 가지고 있는 무기,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스승님 말씀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마지막으로 소감이나 우리 청년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다면 마음껏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하시겠어요? 단원님 하실래요? 김지영님. 먼저 맞는 매가 낫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매인가요? 예. 매는 아닌 것 같지만, 네. 글쎄요, 저는 누구 말 들어서 여기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는 않고. 저도 그 스승님 말은 더럽게 안 들었습니다. 네, 예, 근데 딱 하나 그것만. 예. 제가 저희 손님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울리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게 내 마음에 드는 옷이 될 수는 없다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울리는 옷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옷을 입으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누가 막 이 옷이 너한테 어울릴 거야, 그리고 이게 맞는 옷이야라고 얘기할 때 내가 정말로 원하고 내가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옷을 찾아 입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용기, 이런 것들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런 행사에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초대된 게 거의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이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어떤 사이즈의 사람도 모든 사람은 아름답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외면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고 네, 감사드립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오 대표님, 네, 두 번째로 일단 뭐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그 두려움이라는 게 굉장히 컸잖아요. 올해 뭐 초부터 뭐 중순까지, 그리고 지금도 뭐 그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은 걸로 저는 아직 보이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게 이제 막상 감정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굉장히 크고 좀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막상 그 두려움에 직면을 했을 때는 그 두려움이 작아지거나 오히려 그 두려움이 용기로 변한다라는 걸 저는 최근에 좀 많이 깨닫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아직 코로나19 사실 청도 대남병 그 철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까지 굉장히 전 무서웠어요. 심장도 막 쿵쾅쿵쾅 뛰고, 진짜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 내가 감염되진 않을까? 전 자가격리 끝날 때까지 단 하루도 감염이 내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무조건 감염됐을 수도 있겠다. 그런 두려움을 제가 실제 근데 환자들을 마주했을 때 사라졌고, 그리고 국민분들이 많은 응원을 주셨을 때 정말 손편지로 너무 고맙다 뭐 이런 말 하는 거 봤을 때, 그리고 제 동료들이 그 자리 가운데서 묵묵하게 정말 체력의 한계, 뭐 정말 구토 증상이 있는 분들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버티고 같이 이겨내가지고 그 상황을 극복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두려움보다는 이걸 토대로 우리가 그 두려움을 직면하면 그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뭐 여기 이제 계신 뭐 행사의 의미 같은 것들도 뭐 인종이나 뭐 성별이나 뭐 여러 학력이나 뭐 직업 등의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전한 사례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본인이 뭔가 꿈꾸고자 하는 게 있다면, 근데 그게 어느 선에서 뭐 천장에 막힌 것 같은 느낌이 있을지라도 저는 꼭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도 뭐 그 뒤에 사태가 어떻게 될지 알았으면 도전을 하나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냥 모르니까 도전했던 것 같고, 뭐 지금 제가 뭐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뭐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조금이나마 도전을 통해서 그냥 행동했고, 그냥 그 행동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냥 포기하지 않으니까 뭐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이 생겼던 것처럼 모든 분들이 좀 꿈꾸거나 도전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지금 이 두려움의 시대에서도 그걸 좀 놓지 말고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려움을 마주하면 용기가 나온다. 공감 가는 멘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나님. 네.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일상생활도 사실 힘들고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저희는 아직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젊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고, 제가 처음에 이 단화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3년은 진짜 뭐 라면만 먹더라도 어떻게든 해보자, 그리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뛰기만 하면 힘들 수가 있어요. 힘들면은 걸어가도 되고, 그러니까 션님 말씀처럼 돌아가도 되고, 하지만 자기가 생각한 거를 꾸준히 계속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언젠가는 그거를 꼭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마음속 깊이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자, 션님의
마지막 멘트. 원래 마지막이 제일 어려운데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참 감사를 배운 것 같아요. 우리의 소소한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했던 시간들이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하루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인지 그걸 알게 된 것 같고요. 뭐 지금은 진짜 누구를 가서 안아주거나 아니면 앞에 가서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하거나 이런 너무나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들이 다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한국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다이어트는 너무 당연하게 다이어트는 식이 조절이죠. 맞을 수 있는데 그걸 아주 네. 심플하게 한국말로 하면 내일 하는 거. 맞네요. 우리 모두 예. 다이어트 할 때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살아오면서 코로나 전에는 내일로 많은 걸 미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가 찾아오고 나서는 그 내일이 불확실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청년분들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내일이 아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도전해보고, 그리고 아까 잠깐 다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얼마나 지속적으로 해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10년이 그런 주기였어요. 뭔가를 하나 해봤을 때, 시작했을 때 10년 동안 포기 안 하고 그 일을 계속 했을 때 뭔가 결과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조금 빨리 포기를 해요. 그게 내 길이 아니었을 땐 빨리 포기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10년 해보면 그 길이 내 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장르에 어떻게 보면은 기술자가 돼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얻어가는 거예요. 10년 동안 해보면. 그래서 뭔가 도전을 할 때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한번 쭉 가볼 생각을 해보고 하셨으면 좋겠고, 또 내일이 아닌 오늘 그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를 배웠다. 그렇네요. 항상 우리는 이 평범한 일상을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왔죠. 코로나로 인해서 평범한 일상이 참 그리운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자, 저희가 이번 세션 마무리하기 전에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 대상으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짧지만 질문 있으신 분 한해서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자, 저희가 굉장히 충실한 시간을 보냈나 봅니다. 질문이 없으신 걸 보니 저희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영웅들을 모시고 아주 충실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만 세션 2번째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세션으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모더레이터 서율이었고요. 다나님, 김지양님, 오성훈님, 그리고 가수 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